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48번째. 오늘은 여자 사주에 관성이 둘이라 2번 결혼한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신년 운세에 대해 자세히 상담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 결혼을 해야 하는 사주인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사주에는 불기운이 남자인데 불기운이 나와있는 불, 숨어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모두 꺼져버려서 무늬만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2번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남자와 인연이 없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곳에서 상담해보면 사주에 남자가 둘이 있어 2번 결혼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결혼 한번 못 해봤는데 저보고 2번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도 나고 혼란스러워 선생님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 결혼을 2번 한다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임자년, 무신월, 경인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임자년생이시면 1972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49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주 속에 남자가 둘이 있어 2번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걸 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인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에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만 있네요. 일지, 임모간의 모토, 시지, 오간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이라고는 무토와 신금, 큰 흙과 큰 쇠가 있지만은 4편의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죠?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후에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져 놓으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연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임목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제법이죠.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오화, 작은 촛불, 임목, 큰 나무까지 4편이라고는 무토와 신금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쇠기운 도토생금을 받아서 많지만은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차수, 작은물까지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네요.
물기운이. 그러니 물이 사주팔자의 병이 됐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물 때문에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자, 용신은 뭘까요? 용신은 무토나 신금 중에 잡아줘야 되는데 신금은 금생수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상대편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 무토가 일간에게 힘도 주지만은 물기운을 제법 조금이라도 흡수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뭘까요? 희신은 운에서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불이 와야 이 흙을 화생토하면서 흙이 단단해지면서 토생금을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흙을 단단하게 해주면서 쇠를 단단하게 해주고 또 흙이 불기운을 받게 되면 이 물을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사주에 남자가 둘이라 2번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자분이시니까 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이 바로 남자니까요. 자, 관이 보니까 나와 있는 관은 오화, 정관, 작은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불이? 일지의 임목 지장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래서 숨어있는 남자, 나와 있는 남자가 있어서 관이 2개라 2번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헛방사주를 가져온 이유가 사주에 들어있는 오행이 있죠. 오행의 질, 상태를 잘 봐야 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오행만 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통변을 하게 되면 바로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관이 이 불이라는 얘기죠. 불의 이 상태, 질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오화는 어떤가요? 오화는 바로 있는 임수가 수생모로 해서 살 것 같지만은 이 사주에 보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임수 자수 있죠. 물기운이 상당하고 또 임수도 있고 이 임수 자수가 금생수를 받으면서 이 임목에 쏟아지면 이 물기운을 온전히 임목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물기운이 제법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임목이 거의 물기운의 승목이 돼가지고 거의 썩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 물기운이 수생목을 하고 있지만 남는 물기운이 오화를 꺼트리고 있네요. 그러니 이 오화는 꺼졌습니다. 임수, 자수,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임수까지 이 임목이 다 받아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주에서는 이 오화가 물기운에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화 하나는 사라졌죠. 그 다음에 임목 안에 있는 병화는 건재한가요? 이 많은 물에 다 받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다 있죠. 썩어가고 있는 지경인데 임목 안의 병화도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불의 기운이 거의 소멸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무늬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를 보고 2번 결혼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2개라 2번 결혼한 게 아니라 관이 2개 있지만은 물기운에 전부 소멸돼 버려 가지고 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무관사주나 마찬가지인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을 못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들어있는 오행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헛방을 날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 사주에서는 인신충은 성립되지 않죠. 이 신금은 임수를 큰 물을 생각하고 있고 이 경금은 또 금극목이 안 되죠. 임수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은 받고 있지 않지만은 이 물들이 금생수를 받아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무도 썩어버리고 불도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떨어졌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상태를 깊이 살피지 않고 통변했다가 헛방난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